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국방에 쓰자는 역사적 합의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중동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게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에 써달라, 회원국들은 다. 근데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이 이걸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마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2035년까지 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쓰는데 예. 실 국방비는 3.5%, 근데 관련된 예산을 1.5% 쓴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유럽 동맹들이 어떤 미국이 제공한 안보 우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런 예.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5%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지키기는. 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지금 2.5%, 2.8% 많이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한 3.38%를 예. 써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국방비가 2%, 3% 정도 쓰면 정말 많이 쓴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모범적인 동맹국인데 예. 이제 나토 동맹들이 5%를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5%까지 실 국방비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증액을 요구할 거고 많은 국가들이 쉽게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 굉장히 안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5% 사실은 최고치의 숫자라가 5%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유럽 동맹들이 맞춰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살짝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스페인은 이미 나토 국방비 5% 인상 목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러시아와 중국, 또 반서방 진영에 좀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토 동맹이 가장 즉각적인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과거 제국 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처럼 강대국 정치를 실행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해 가지고 이제 영토를 서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냉전 이후에 어떤 국방력 그 증강을 갖다가 굉장히 그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안보 우산을 믿고 그리고 즉각적인 소련이라든지 여타 공산주의 국가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자각력이 있어가지고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 미국이 만약에 중국 견제로 빠져나갔을 때 그렇다면 러시아의 서진에 대응해서 유럽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수천조 원이 소요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미국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유럽에서 빠져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참혹한 현실을 봤을 때 미국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러한 그 경각심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의 어떤 수치를 달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2개의 국가가 있고 28개의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경제 규모라든지 어떤 그 경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3%, 2% 맞추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개가 넘는 국가들이 2%를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국방비가 2%인지 아니면 다른 연관 분야까지 합쳐서 2%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달라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3.5%를 실 국방비로 맞춘다? 이건 상당한 증액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운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경제 규모가 들쑥날쑥하고 유럽이 요즘 또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네. 아시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그냥 공열물이 아니고 진짜로 공약이 아니고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토 조항을 보니까 나토 조항 5조인데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동맹국이 함께 대응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뭐 확실한 대답을 안 해줬나 보죠.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토 동맹이라고 했을 때 동맹의 가장 그 강력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그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예. 그것이 확보된다면 동맹국 여타 옵션이 필요가 없는데 그게 모든 국가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선으로 이제 고려하는 것이 힘센 국가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 국가들에게 어떤 그 호의를 베풀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뭔가 연관성을 가져서 뭔가 좀 비대칭이긴 합니다만 그 국가들에게 좀 이렇게 좀 따라가 주면서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동맹 시스템이고 나토 동맹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어떤 그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고 이제 경제로 우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안보를 의존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책임을 보장받는 부분이거든요. 예. 나토도 그거를 해서 그게 말씀해주신 5조 조항인데 그래서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전할 것이다. 이걸 보장해줘야지. 미국도 회원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해줘야 되고 그 핵심에 미국이 있는데 트럼프 이전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걸 다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유럽의 안보는 유럽 국가들이 지켜라.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도 아니고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유럽 국가들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안전을 지키긴 하겠으나 예. 굳이 그 부분에서 그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유럽 국가들이 속이 타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보이는 거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최대한 미국의 비용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최소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그 무력 충돌이 났을 때 예상을 뒤엎고 이제 그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봤을 때 유럽을 등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동맹들에게 보다 더 많이 역할과 보다 적지 역할과 기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나토 5조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이제 그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방비 인상 요구가 이제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어서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협상에서 좀 큰 역할을 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과시하면서 좀 청구서 압박이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셨잖아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신 모습으로 의기양양해서 굉장히 어떤 개선 장구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 어쨌든 나토 동맹들 입장에서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가 악화됐다는 명분이 있긴 합니다만 조기 귀국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G7 정상회의가 굉장히 힘을 잃고서 좌초되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도 그러한 그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의 본회의 그 일정도 축소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굉장히 칭송하는 문자도 보내고 그걸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성적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와서 뭔가를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GDP도 5% 방위 국방비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을 단기간 해결했다는 성과와 더불어서 이번에 5% 어떤 약속까지 갖고 가면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놓을 그런 선물 보따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나머지 나라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원래 그렇게 나머지 나라들이 저자세로 대했던 거예요? 저자세로 대하지는 않았고요. 예. 미국이 어쨌든 간에 이 나토라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된 미국이 유럽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고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은 예. 유럽의 안보 우산 밑에서 이제 그 함께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그냥 나토 하면 유럽 국가들은 그거 미국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이익을 위해 사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반응이 없었던 거죠. 예, 예. 당연히 그 미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안보 우산, 핵우산을 제공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자유진영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어느 회원국들도 이러한 미국이 도래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예외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유럽 동맹 등 입장에서는 지금 4년을 어쨌든 잘 넘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를 5% 올려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미국 각 나라에 퍼져 있는 미군을 좀 재배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주한 미군도 한국에만 있지 않고 뭐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대만으로 잠깐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문제고요. 2021년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 파스토 리뷰 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동맹국들의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 군의 역할이라든지 역량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제 중국이라나 러시아 같은 어떤 그 가상의 적들을 상정해 놓고서 보다 효율적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탄력적으로 주둔 미군을 이제 재배치하고 예. 이제 그 순환시키는 이러한 검토를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보다도 분명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토를 수호하는 것. 네. 그러니까 뭐 남북 국경을 강화한다든지 이와 더불어 그 자국 내의 어떤 테러에 대응하는 그래서 군을 거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걸 저지하는 거다. 즉 중국의 군사적인 부상을 갖다가 견제하는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미군이 보다도 인도太平양 지역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유럽에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그 주둔 미군이 아시아 쪽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 재배, 인도太平양 재배치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국경을 지키거나 테러의 대벽에서 보다 더 이제 또 귀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 견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이러한 배치에 있어가지고 보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예. 이제 중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을 고려해서 맨 앞에 전진 기지라고 미군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수를 이 28,500을 중국의 위협적인 미사일 영역 수백 킬로 앞에다가 그냥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온 것처럼 4,500명의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쪽 괌이나 다른 쪽으로 재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전체적인 전체 그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어떤 재편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 또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재배치 어떤 그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배치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뭐 안보에는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군의 재래식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군의 평가로서는 뭐 어쨌든 주한 미군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수 감축이나 재배치 없이 머무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우리 예, 예. 안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되게 강하게 이제 미국에 요청하면서 이제 그 주한 미군의 수를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 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재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수천 명 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재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중요성, 한반도 안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감축을 막으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G7 정상회의에서는 급히 귀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헤이그에서는 어깨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런 외교적 치적을 좀 한껏 부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칭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토 동맹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나토 사무총장이 벌써 칭송하는 문자를 보내가지고 기분을 이제 좋게 만들어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강조하면서 나토의 핵심 미국이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상들이 계속 이제 칭송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에 우리가 좀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GDP 대비 국방비 5%그 증액을 약속하는 부분을 명기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동 성명을 미국에 들을 것에 따라서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미국이 나토, 유럽에 대한 어떤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이런 부분도 또 명시를 하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번 유럽 방문이 상당히 어떤 긍정적이고 어떤 자신의 성과 대외 정책에 있어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 뭔가 보따리를 들고 가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비판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란의 핵 위협이 집단적 자위권을 쓸 만큼 현실적이었느냐 하는 것 같아요. 좀 요건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냥 정치적 논란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뭐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러니까 이 이란의 핵 능력을 막는 것은 뭐 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력을 쓰는 것은 이 부분은 그거는 이제 국제법의 영역을 벗어난 거다. 즉 예. 어떤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 그 회원국들은 뭔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이제 그 무력을 쓰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니까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은 정당하나 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유엔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의견이 나뉘게 되면 사실 그거는 누가 옳고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주장으로 끝나는 거고 예. 미국이 힘이 가장 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논란으로 이제 그 일단락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그 무력 충돌에 있어가지고 보여준 절대적인 중재자 역할,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러시아, 유럽 모두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짚고 가겠습니다만 미국이 절대적 우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휴전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휴전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휴전 그 상태는 계속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지켜봐야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권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워낙 그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이 세계 화약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또 불씨가 또 당겨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의 어떤 분쟁이 이제 휴전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핵 능력과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과의 전쟁을 공습을 불사했는데 이제 그 이란의 공습이 성공을 해서 어떤 그 핵 관련된 지도자라든지 이제 그 과학자들을 살해하고 시설도 파괴를 많이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포로도라든지 이란 핵시설의 심장 부락하는 부분을 이제 그 벙커버스터가 없으면 파괴가 어렵는데 결국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공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그 국내적으로는 영웅의 어떤 준하는 이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달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행보가 이제 가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다시 몰두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두 가지 목표예요. 인질을 완전히 석방하는 것,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것.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분쟁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란이 이번처럼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군사 작전에 의해서 이제 또 주변에 저항의 추계를 하는 이란의 그 어떤 그 우호 세력들이 또 첨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씨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이제 휴전을 압박을 하고 이제 끌고 오기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휴전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핵 개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는 아직 핵심 요소는 건재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진실 공방이 좀 계속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집단 자위권 그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주장만 있고 팩트가 중요한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아마 그 이란의 주장, 그러니까 이란의 주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공습하기 전에 핵심 우라늄 농축 그 물질이라는 시설을 피신해놨기 때문에 여전히 건재하고 원심 분리기 같은 핵심 시설도 아직 건재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그 충격이나 피해를 받은 것은 그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용화시켰느냐,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마 저희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블리터레이트 해가지고 완전히 그 뿌리까지 없애는 이러한 그 굉장히 강렬한 단어를 쓴 거예요. 정치적 성과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지하 한 90m, 100m에 있는 시설을 14개의 벙커버스를 통해 갖고 완전히 불능화시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기술적으로는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이번에 직접 개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란도 향후에 핵 개발에 다시 이제 몰두하게 되거나 부각할 때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가피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중에 5차 협상까지 하고 6차 협상을 앞두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잖아요, 이란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벌써 이제 미국의 중동 특사라든지 이란 당국에서도 이제 그 협상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주변 그 아랍 국가들의 도움을 청해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 가지고 오만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협상을 재개해 가지고 핵 문제를 오바마 때 JCPOA보다 발전된 형태로 미국이 부합하게 협상을 이끌어낸다면 그렇다면 그건 긍정적인 거고요. 이란이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 그리고 JCPOA를 오바마 행정부 때 해가지고 경제제가 풀리면서 한 3년 동안은 경제 숨통이 튀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말 치열하게 협상을 하면서 이란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군사 옵션을 채택하면서 그 무게 균형 추가 미국 측으로 길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변화된 전략적 계산 위에서 미국 협상을 나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좀 더 기준선을 낮춰서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협상이 진전이 돼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